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였고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 성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놀부는 욕심이 많고 심술궂었지만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자비로웠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밭을 일구던 중 길가에서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제비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흥부는 그 제비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흥부의 보살핌 덕분에 제비는 곧 회복하였고 날아갈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제비는 드디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흥부에게 한 알의 씨앗을 건네고 날아갔습니다. 흥부는 그 씨앗을 마당에 심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씨앗은 초록색 덩굴을 타고 하늘 높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덩굴에는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고 호기심에 찬 흥부는 그 박을 따서 열어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안에서는 금은 보화가 가득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부는 그 보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부족했던 집을 고치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흥부의 집을 찾아가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내었습니다. 욕심 많고 심술궂었던 놀부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듬해 봄, 놀부는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제비를 치료한 후 역시나 그도 시종적인 제비에게서 씨앗을 받았습니다. 기대에 찬 놀부는 그 씨앗을 심었고 역시 덩굴이 하늘로 치솟고 커다란 박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놀부가 떡하니 열어본 박에서는 보물이 아닌 괴상한 요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괴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놀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놀부는 자신의 욕심과 심술로 인해 겪게 된 일을 깨닫고 흥부에게 사과했습니다. 흥부는 그런 형을 기꺼이 용서하고 형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고 모두가 서로를 돕고 아끼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놀부는 욕심이 많고 형제들마저 무시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흥부가 논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그 참새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발을 다쳐서 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흥부는 참새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참새는 흥부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점점 건강을 회복해갔습니다. 흥부는 참새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모든 정성을 쏟았고 드디어 참새는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알게 된 참새는 흥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아침 흥부의 집 앞마당에 커다란 호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박은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는 사람 키만큼 커졌습니다. 흥부는 그 호박을 집에 들여다놓고 호박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박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 덕분에 흥부는 부자가 되었고 이웃 사람들과 가족들 모두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는 무척이나 질투했습니다. 놀부는 흥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결국 참새 이야기까지 듣게 된 놀부는 똑같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부도 일부러 참새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잡아오고는 흥부처럼 돌봤습니다. 참새가 회복되자 놀부에게도 금은 보화를 주고 떠나리라 믿었던 놀부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놀부의 집에도 큰 호박이 배달되었습니다. 놀부는 기대에 차서 호박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호박 안에는 재물이 아닌 다양한 벌레들과 징그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부는 이러한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놀부의 욕심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흥부처럼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형제 간의 우애와 이웃 간의 정이 더욱 깊어져 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에 엄마와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아이들을 위해 산 나무를 캐러 산으로 갔고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곤 했지요. 어느 날 엄마는 평소처럼 나무를 캐기 위해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집에 돌아온 엄마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기운은 바로 호랑이의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무심코 집에 있던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에헤헤, 어디 좋은 나물 좀 먹을 수 있을까? 엄마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산 너머로 가면 맛있는 나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엄마가 가지고 온 나물을 보고는 군침을 삼켰습니다. 결국 엄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아이는 돌아온 엄마라 생각하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어색한 엄마의 목소리에 혼란스러운 와중에 형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형은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형은 동생과 함께 방으로 숨어 문을 잠갔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들을 따라와 문을 두드리며 이리저리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방구석에서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동생을 달랬습니다.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보였고 형은 동생과 함께 그곳으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먼저 그 구멍을 통해 집 지붕으로 올렸고 곧장 자신도 뒤따랐습니다. 호랑이는 이내 그 사실을 알아채고 지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형과 동생은 집구석에 걸쳐진 멍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햇님, 달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밧줄이 하늘로 길게 늘어났고 두 아이는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하늘이 가까워지고 드디어 해와 달이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하늘에 빨간 밧줄을 던지며 자신도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매단 밧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해와 달이 된 형제들은 그곳에서 세상을 비추며 언제나 서로를 지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밤하늘에서 해와 달이 서로에게 빛을 비추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의 용기와 지혜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산골 마을에 착하고 아름다운 노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항상 바쁘게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니는 장을 보러 장터에 가시며 누이에게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어머니는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는 어머니를 멀리서 한 마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잡아먹을 방법을 찾고 있었죠. 오누이는 어머니가 주신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쿵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어머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오누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뀌게 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곳엔 무시무시한 마녀가 서 있었고 그녀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오누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혼비백산하여 급하게 문을 닫고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녀는 그들의 뒤를 바싹 쫓아가는 만큼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죠.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찬 오누이는 산을 뛰어오르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위험할 때는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이를 믿고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밧줄이 내려오더니 오누이를 잡아 안았습니다. 마녀는 밧줄을 보고는 혼란스러워하며 잡아당기려 했지만 그때 밧줄이 오르며 하늘로 향했습니다. 마녀는 이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오누이를 잡으려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마녀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 순간 마녀는 돌로 변해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누이는 하늘을 넘으며 별과 달 사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밝게 빛나는 태양이 되었고 동생은 온화한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누이는 서로 다른 시간에
그렇지만 언제나 서로를 지켜보며 세상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밝히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잊지 않은 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하늘에서 서로를 지켜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착한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여인은 열심히 일을 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산에서 땔감을 모으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두 아이는 집에서 어머니의 무사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자 아이들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돌아오시던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어머니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숲속은 어둡고 달빛이 희미하게 남아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점점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 아이들은 길 잃은 도깨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처음엔 무섭게 굴었지만 사실 그리 나쁘지 않은 녀석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겁을 주고 장난을 치려 했지만 두 아이의 착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찾고 있느냐? 내가 길을 안내해 줄 수도 있단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제시하는 문제를 맞춰야 한단다.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떨렸지만 어머니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도깨비의 문제를 듣기로 했습니다. 도깨비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달콤한 열매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열매 중에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지만 누구나 먹으면 이상하게 변하는 열매가 한 가지 있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맞춰보거라. 아이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항상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중 사과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였고 동시에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큰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과가 맞는 것 같아요. 도깨비는 크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는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맞았단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께서 내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구나. 도깨비의 도움으로 두 아이는 어머니를 무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도깨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해와 다른 두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점차 어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착하고 현명한 행동 덕분에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